뭐야? 나도 돌아왔어. 세이프. 왜 돌아왔어? 인스타 안 했는데 아직 안 12개월 이걸 아주 우진이 형이랑 집사이.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과서에 정의가 나오거든요. 제요? 에너지의 정의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중학교 안 나왔지? 와. 하하하. 좋아요. 그러면 방금 헐뜯었던 민펀 에너지의 정의는 열 어? 열 어? 무슨 이동 일의 이동 민펀이가 중학교를 안 나왔군요. 어? 중학교 검정고시 봤군요. 민펀. 어? 바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아주 전문적인 물리화학 책에도 나와 있는 말인데 그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과 서울대를 가는 능력은 다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로 정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일을 받아들이면 바로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일을 진짜 받아들이면 차후에 그 어떤 대상이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일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는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뭐 생각하면 완전 당연한 말이에요. 아주 당연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바로 일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구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열, 영어로는 heat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을 제외하고 일 말고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 요걸 열로 정의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물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히터를 뒀습니다. 히터를 온 했더니 물이 부글부글 부글부글 하면서 끓어올라요. 자, 그러면 이건 연력학을 전혀 몰라도 무엇과 관련된 현상이에요? 가만히 있는 물 끓였더니 물이 부글부글해. 자, 이런 현상은 전형적인 무슨 현상이에요? 전형적인 열현상이잖아요. 맞죠? 이건 연력학을 1도 몰라도 열적인 현상이라는 걸 당연히 알지. 동판 맞아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여기 줄게. 이렇게 하고
히터를 이렇게 가동시켰어요. 그랬더니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자,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자, 요까지는 아까 앞에서 그린 거하고 뭐 달라요? 완전히 똑같아요. 다른 게 없죠? 완전히 똑같죠? 그런데 여기다가 특수한 기계 장치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히는 거 맞나? 자, 어떻게? 요 위에다가 요렇게 한 다음에 짜자자잔 이렇게 격벽을 하나 만듭니다. 격벽을 만들고 여기다가 어떤 물체를 놓는 거죠. 그랬더니 난데없이 이 물체가 슝 하고 위치 변화를 하네요. 자, 이런 위치 변화는 당연히 무게중심이 변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무게중심이 변하는 이런 움직임을 무슨 움직임? 오거너즈드 모션이라고 했고, 이 오거너즈드 모션이 무엇의 정의죠? 1. 자, 요 모습까지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 열 현상으로 물이 증발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런 기계 장치를 했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일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히터로부터 물로 뭔가가 옮겨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도 뭔가가 옮아간 건 분명해요. 왜? 히터를 켜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히터 온 한순간 부글부글 한 걸로 보아 무슨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히터 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뭔가 옮아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 뭔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은 아니거든. 왜 일이 아니죠? 이건 왜 일이 아니죠? 여기서 이동한 뭔가는 왜 일이 아니죠? 여기서 뭔가 이동했다는 건 인정하죠. 온 해서 끌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동한 건 절대 일일 수는 없어요. 왜죠? 일이 되려면 어떤 물체에 뭐가 눈에 보여야 돼요? 오거너즈드 모션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어떤 질량 덩어리가 들쑥날쑥 하나요? 그런 걸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한 건 절대로 일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건 맞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장치를 했을 땐 이 상황에서는 열현상이지만 이 상황에 희한한 기계 장치를 얹자마자 일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일을 한다가 아니라 특수한 기계 장치 속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 일은 아닌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네? 아, 이것을 열로 정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력학적으로 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A. 또 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번째, 이 보통 온도 차이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걸 열로 정의를 했는데 온도 차이라니? 자, 여러분 끓고 있는 물 몇 도예요? 끓고 있는 물은 몇 도예요? 도원아, 끓고 있는 물 몇 도예요? 100도씨죠? 자, 그리고 이런 식의 히터,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히터는 기본적으로 400도 정도예요. 그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있죠? 딱 하면 파란색 불꽃 올라오는 거. 그 파란색 불꽃은 보통 600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기기구로 히터로 만드는 건 보통 400도 수준으로 만들고 가스레인지는 6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물 끓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온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열을 자, 요 Q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열을 표기한 건데 이 열을 다른 말로는 열량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열량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을 줄여서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열량 출입이 되면 온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열 혹은 열량의 변화량을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한다? 온도 차이와 비례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어떤 수식을 배우냐면 초등학교 때란다. 중학교 때 Q는 CM 델타 T 이런 수식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C가 뭐임? 비열, M은 물질의 양, 델타 T가 온도 변화. 아시겠어요? 이 수식이 어디서 온 거냐? 이런 식의 경험을 그냥 수식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열 출입이 일어나면 온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3. 그 열을 흡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chaotic motion이 늘어납니다. 자, chaotic motion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 볼까요? chaotic motion 우리말 번역? 우리말 번역? 무질서 운동으로 번역합니다. 왜? 혼돈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혼돈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chaos죠. 그래서 그거의 형용사형입니다. chaos, chaotic motion. 자, 그러면 이 무질서 운동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자, 아직 정확히 뭔지 뭐라고 얘기하진 못해도 누구랑 대척점에 있는 거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바로 오거노즈드 모션이랑 거의 반대말처럼 쓰인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거노즈드 모션을 정의했을 때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 동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시연? 오거노즈드 모션의 정의가 뭐였죠? 무게중심이 변하는 움직임. 그러면 chaotic 모션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바로 무게중심이 고정된 움직임을 chaotic mo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이 고정된 chaotic motion의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때 배워요. 대표적인 예로 이음절 한자말. 심지어 지금 칠판에 그려져 있기까지 해요. 무게중심이 고정된 케이오틱 모션의 대표적인 예. 초등학생들이 배워요. 뭐겠어요? 도원 뭐겠어요? 좋아. 재영 뭐겠어요? 끓음. 끓음 좋은데 한자말. 이음절 한자말.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명확한 표현이 있죠. 준영 뭐예요? 무게중심이 고정된 그 케이오틱 모션 칠판에 그려져 있고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저 뭐야? 도원아 뭐 시발이요? 도원아 왜 그래? 내 잘못했어요? 도원아 미안해요. 아니. 도원아 미안해. 내 잘못했어. 이거 여기 경상도 소리. 그런가? 그래? 자, 뭐가 있을까? 얘기해봐요. 뭐 누가 때려요? 누가 도원이를 때리겠어요? 아무도 도원이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때릴 수가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자, 도원아 뭐? 징발. 예. 증발도 한 예입니다. 근데 맞아요. 증발도 틀리진 않은 건데 증발 맞습니다. 증발 얘기도 곧 할 건데요. 그것보다 지금 눈에 확 뜨이는 거, 내 칠판에 막 그려놓은 거. 아유 진짜 이 사람들. 대류. 물 끓이면 여러분 잘 봐요. 물 끓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초등학교 실험에 끓는 물에 뭐 넣어요? 대류 확인하려고. 초등학교 실험에 물 끓일 때 대류 확인하려고 그 물에다가 뭐 넣어요? 나무 톱밥 조그만 거 넣잖아요. 그럼 대류 되면은 나무 톱밥 같은 게 막 돌잖아. 그런 거 초등학교 그것에 나오지. 진짜 이 사람들. 여러분 그 공교육 과정 첫 시작이 엘러먼트리 스쿨은 알아요? 초등학교? 나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를 나왔죠. 소학교까지는 아닙니다. 이 사람 참. 그래요? 그래. 소학교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아까 그 정철호옹이 소학교 나오셨죠. 네, 여하튼.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대류가 지금 눈에 그려놓은 대류가 전형적인 케이오틱 모션이라고요. 자, 왜? 대류는 확실히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아니에요? 대류는. 대류가 움직임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류가? 움직임 맞잖아요. 뭐 빼면 움직이네. 그런데 아무리 움직여도 무게중심 변해요? 무게중심 고정돼 있어요? 무게중심 고정돼 있다고요. 잘 못 느끼겠어요? 만약에 물을 끓이는데 물의 무게중심이 변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을 끓였을 뿐인데 갑자기 물의 무게중심이 변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물 끓이는데 물이 갑자기 공중부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기 누구냐? 큐영아?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끓였는데 물이 갑자기 냄비에서 지 혼자 공중부양을 했어. 큐영아 무슨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야, 큐영아? 귀신 들린 상황이지? 그리고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무당이나 신부님을 불러서 이 엑소시즘이나 국거리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부님 불러가지고 막 사탄을 불러라 뭐 해야 되고, 아니면 귀신 불러가지고 이게 뭐 굿도 해야 돼.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시원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끓였을 때 물의 무게중심이 변해 안 변해? 변하면 큰일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류는 무게중심이 고정된 움직임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케이오틱 모션은 전체 아닌 혹은 뭐 그 대상의 무질소도를 변화시킵니다. 무질소도를 변화시킨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 경남과학고 입시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경남과학고 입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대입 말고 고입 문제예요. 근데 이거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었을 텐데 작년 경남과학고 입시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퀴즈 다음 두 현상의 차이점은 이라고 해놓고 누구와 누구를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었냐면 조금 더 사실은 문제는 풍부해요. 문제는 풍부한데 어떤 포인트만 내가 딱 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바로 일식이 나와요. 일식 알죠? 일식. 여기 뭐 공전해가지고 막 갑자기 낮인데 깜깜해지고 일식. versus 여기에 perfume에서 이 두 현상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가 작년 경남과학고 입시 문제. 제요? 작년에 경남과학고 지원했다면 떨어졌겠죠. 순간 딱 보니까 어이구 내가 작년에 한 살 내가 늦게 보고 가지고 내가 작년에 경남과학고 지원했으면 떨어졌겠구나 싶죠 지금 솔직히. 아니에요? 나 딴 생각 안 해봤다고? 아유 저도 피해가는 거 봐라. 자 어쨌건 자 이거 차이가 뭐예요? 차이 뭐예요? Q형? 차이 뭐예요? 이거 중학생 후배가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주면 일식은 낮에 어두워져. 안 보이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향수는 좀 비싼 거 써. 싼 거는 향이 별로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저 이거 뭐예요? 씨 어디 가요? 충격 받았다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배터리 이슈. Q형 이거 뭐예요? 이 차이 뭐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원 차이 뭐예요? 일식. 예. 여기서 일식은 그 재패니즈 퀴즈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패니즈 퀴즈 말고요. 저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내가 사실은 또 지구과학의 젬병이어가지고요. 이렇게 막 질식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가은이가 물어보길래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지구가 지포자거든요. 지포자. 그래서 지구가 천체 운동하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태양 있고 내가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 있고 그다음에 달이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식인가? 아니 달식이란 말은 안 하지. 아니 달식 월식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여튼 천체 운동. 차이점. 정답.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건 일이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건 열이라고요.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어요? 방금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일식은 왜 나타나는 건데요? 일식은 지구, 태양, 지구, 그 다음에 지구, 달, 이들 사이에 그 움직임 때문에 나타나는 게 천체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일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됐건 뭐 달이 됐건 태양이 됐건
무게중심이 변해요, 안 변해요? 무게중심이 변해요, 안 변해요? 무게중심이 왜 안 변해? 변하잖아! 무게중심이 변하잖아! 진짜! 진짜! 아니, 태양 위에, 이게 뭐야, 무게중심! 진짜! 이거 좀 진짜! 하루 종일 한 얘기를. 그러니까, 천체 운동은 일출입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일출입. 자, 풀풀. 무게중심 어딨어? 무게중심. 풀풀 무게중심 어딨어? 그냥 여기 있잖아. 향수 좀 날아가도 대부분의 질량은 여기 있잖아. 향수병이 좀 무거우니까. 날아가도 무게중심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건 무슨 현상이야? 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걸 학생들한테 논술을 시키면 거의 백발백중 뭐라고 논술을 하겠어요? 그냥 일식의 특징 이런 거 논술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해가 뭐 공전하는데 아니 해가 공전할 수는 없지? 이렇게 뭐 지구가 공전하는데 뭐 누구를 가려서 그림자가 생긴 그런 걸 논술한다고. 근데 그거를 왜 향수병이랑 연결해 놨겠어? 그리고 향수병은 또 그냥 여기서 뭐 열에너지 흡열해가지고 뭐 상태 변화, 뭐 액체가 기화, 뭐 이런 얘기만 쓰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일식이랑 연결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이게 일현상이고 이게 열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출입이 될 때는 무질소도가 변해, 무질소도가 안 변해. 일출입이 될 때는 무질소도 변해, 무질소도 안 변해. 무질소도가 안 변한다고 했잖아. 열출입이 되면 무질소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무질소도 증가한다고. 아니 확 무질 세지잖아. 그럼 여기에 어떤 말을 덧붙일 수 있어? 무질소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건 가역적인 거야. 얘는 무질소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거야. 되돌릴 수 없다고. 날아간 향수 다시 끌어모아서 넣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케이오틱 모션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일식 되돌릴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있어요? 되돌리죠. 다시 일식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일식 오잖아요. 계속 되돌아오잖아요. 무질소도가 안 변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왔다 갔다 계속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논술하라는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규영아? 작년에 경남 갖고 지원하지 않기를 잘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영아 이렇게 해봐. 휴 해봐. 시작. 다행이니까. 다행이다. 휴 해야지. 휴 해봐. 규영아. 휴 해야지. 다행이니까 휴. 다행이다. 휴 해봐. 그렇지. 그리고 규영이는 참 사람이 착한 게 내가 또 시키면 다 따라해요. 참 규영이 진짜 착해요. 좀. 규영이 진짜. 뭐라고? 내가요? 아니에요. 내가 세상 정의로운 사람이요. 불의를 보면 참아요. 아니야 이제 봅시다. 자,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데. 민판? 방금 비웃었죠. 진짜 민판.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다음에 준나인. 준나인. 지우사. 자, 그다음 순서로는 1.8, 1.7도 있는데 1.7은 필요 없어서 넘어갑니다. 1.8. 1.8은 열의 이동.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발열이란 말 알죠? 발열 영어로? 제요? 발열 영어로? 모르겠습니다. 바로 엑소더믹이라고 합니다. 엑소더믹. 아시겠죠? 자, 어근 분석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엑소란 말은 밖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thumb이라는 말은 열을 뜻하는 어근이고요. 그래서 사실 단어를 조성하는 그 단어 조성의 원리는 한자하고 영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단어를 만드는 방식과 한자가 단어를 만드는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불편한 글씨임에도 절대 없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Anyway,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연력학적으로 잠깐 논술을 해볼게요. 자, 발열은 뭐냐면 시서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옮겨가는 것을 발열이라고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입장에서는 열량이 증가했을까요? 열량이 감소했을까요? 당연히.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이동하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열량이 증가할까요? 열량이 감소할까요? 당연히 감소겠죠. 감소겠죠. 그렇다면 자, 앞으로 요 Q 표현이 뭐라고 썼냐면 항상 열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었는데 변화량을 감소로 표현하려면 양수로 표현해야 돼요? 음수로 표현해야 돼요? 음수로 표현하는 거 맞죠? 감소 변화량을 표현하려면 음수로 표현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때 당연히 서라운딩은 열량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서라운딩은 열을 흡수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Q 서라운딩은 양수. 알겠죠? 그러면 사람은 시스템에 있어요? 서라운딩에 있어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라운딩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언제나 서라운딩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사람은 온도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약간 아리까리한 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가 있다고 칩시다. 자, 불 붙이면 잘 타요? 잘 안 타요? 뭐 드립도 잘 타지. 종이가 확 타. 그럼 종이가 타는 이런 거를 전형적인 발열이라고 그래? 흡열이라고 그래? 종이 타는 걸 전형적인 발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종이 타. 차가워져? 뜨거워져? 아니, 드립도 뜨거워지잖아. 그러면 발열이 됐을 때 뜨거워지는 건 이 반응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뜨거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연결을 짓냐면 발열이면 뜨거워져 이렇게 말을 연결하거든요. 그런데 발열의 주어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는 것의 주어는 서라운딩인 거예요. 이게 발열 반응에서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어가 다른 거야. 주어가 두 개인 복문인 거예요. 단문이 아니고 복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발열은 시스템이 하는 거고 온도는 서라운딩에서 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 그렇다면 흡열. 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엔도라고 합니다. 오, 어떻게 알았어요? 오, 그렇죠. 생물이건 화학이건 물리건 어근을 다 라틴어에서 쓰기 때문에 오, 죄요? 생물 잘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농담. 농담. 지금 그래도 그렇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해 줘서 감사해요.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바로 엔도서미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엔도의 뜻은 뭐겠어요? 엔도의 뜻은 안으로. 알겠죠? 그래서 왜 옛날 그 아이돌 그룹 이름 중에도 엑소라고 있었죠, 엑소. 그 SM 아이돌 중에 엑소라고 있었잖아요. 그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엑소라는 뜻이 뭐겠어요? 자, 남자 아이돌이니까 약간 내향적이고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를 써야 되겠어요? 남자 아이돌이니까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써야 되겠어요? 남자 아이돌이니까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 신인 걸그룹 엔도예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무슨 말이야? 신인 남자 그룹 엔도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뭐냐면은 그 아이돌 이름을 지을 때도 이런 어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그 전 세계를 강타한 그 뭐냐면 문화 상품 중 엔도 타입의 문화 상품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오히려 엔도함으로써 전 세계를 강타한 문화 상품. 바로 힙합이에요. check it out. 거짓말 같겠지만 힙합의 모든 제스처는 엔도예요. 그게 뭘 상징하죠? 범죄, 저항. 정말이에요. 왜 힙합은 범죄와 저항을 초반에 상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백인으로부터 이 뭐냐면 탄압을 받는 흑인들의 저항 정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백인이 상징하는 파지티브에 반하는 네거티브 이미지로 문화 상품을 만든 게 힙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힙합의 모든 제스처는 엔도예요. 무조건 엔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엔도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떡이에요, 떡. 불량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제스처를 차용하는 이유가 엔도 타입의 문화 상품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래서 여러분 래퍼나 힙합 하는 애들은 아이돌 애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엔도와 엑소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는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지들끼리는 되게 적대하죠. 이런 아이돌들은 엄청 가난한 애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힙합 하는 애들은 저 자본주의의 개들 말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anyway. 자, 그래서 흡열. 그러면 흡열은 열이 어디서 어디로?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뜻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시스템 입장에서는 열량이 증가할 거고요.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량이 감소겠죠. 나와 있는 부호를 다 반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서라운딩의 온도는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기할 때 흡열 반응이 되면 온도가 감소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시스템이 흡열하게 되면 서라운딩의 온도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저기 있습니다. 이쪽에 줄게요. 에이. 연력학 제1법칙. 첫 번째 알아야 하는 내용은 바로 내부 에너지라는 컨셉입니다. 영어로는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는데 거의 직역이어서 얘는 굳이 영어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자, 내부 에너지라는 연력학 함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보통
대문자 E로 쓰기도 하는데 뭐 책마다 U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이걸 조금 더 선호해서 뭐 E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에너지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요걸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 한번 읊어볼까요? 떠오르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무슨 에너지가 있죠? 아무거나 읊어보세요. 운동 에너지 좋습니다. 그 다음? 운동 에너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또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두 개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 알갱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알갱이들이 막 움직여요. 움직이면 무슨 에너지?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 그런데 알갱이들 사이에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다고 칩시다. 인력, 청력이 있으면 무슨 에너지? 입자들 사이에 인력, 청력이 있으면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란 입자들 사이에 인력과 청력을 에너지로 표현한 게 위치 에너지야. 그렇죠? 그게 뭐 정전기적이건 뭐 자기적이건 뭐 정전기적이건 그다음에 뭐 만류력이건 뭐가 됐건 인력, 청력이 나타나는 걸 전부 다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생각해 보면 알갱이들 사이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 있을까요? 또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알갱이들 사이에 무슨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전기적 에너지, 예, 전기적 에너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 에너지도 지금 내가 언급하려고 하는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바로 화학 에너지요. 무슨 말이냐면 알갱이들이 막 움직여. 이 운동 에너지지. 근데 알갱이들 사이에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어. 위치 에너지지. 그런데 움직이다 인력 등이 작용해서 쾅 부딪혔는데 부딪히고 그냥 쪼개지면 역학적 에너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자동차도 쾅 충돌해서 쪼개질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알갱이들도 그냥 슝 날아와서 쾅 충돌한 다음에 그냥 튕겨서 나가면 역학적 에너지나 운동량 보존으로 끝날 일인데 탕 충돌했는데 갑자기 부르륵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져. 이런 걸 무슨 반응이라고 해? 화학 반응. 그 화학 반응에서도 에너지 출입해요, 안 해요?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알갱이들 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그 화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충돌을 너무 심하게 했어. 그럼 화학 반응을 넘어 뭐까지? 핵 반응이 될 수도 있지. 핵 분열이 되거나 핵 융합이 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나열하면 뭐 이거 말고 있어 뭐 거의 이게 다야. 뭐 거의 이게 다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다 더한 게 내부 에너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에너지적으로는 대충 어느 영역에 들까? 이게 그냥 역학적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로 예를 들면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도 무한정 커질 수 있을 것 같지. 보통 안 그래. 보통 안 그래.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보통의 세상에서 약간 좀 가열한다고 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이 선을 넘어가지 않아. 물론 뭐 광속까지 가속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로 무한대로 커질 수 있겠지만 아니 어떤 알갱이를 광속으로 가속한다. 쉬워. 아주 어려워.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보통의 이런 세상에서 알갱이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 영역이 정해져 있어. 기가 막히게도 조사하면.
얼마? 대략 1에서 10kJ/몰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에너지가 어느 정도다? 100에서 1000kJ/몰 요 사이에 들어요. 알겠죠? 알겠죠? 저 정도에 듭니다.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차이가 확 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증기기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증기기관? 그 19세기에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증기기관. 그래서 왜 기차인데 뭐 축축복복 축축복복 이런 거 있지. 요즘 증기기관 있어 없어? 그 실용적으로는 거의 없죠. 뭐 기념적으로다가 한 번씩 운행할까. 그 실용적으로는 안 쓰는데 그럼 생각해봐. 증기기관은 어디에 드는 거지? 증기기관? 증기기관은 에너지 영역대가 어느 영역대야? 이거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하면 증기기관은 어떻게 동력을 생산해요? 끓인 다음에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거지.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건 화학 변화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야?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건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는 거 알겠어요? 저번에 내가 풀으라고 했던 퀴즈 중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리시오 있잖아. 다 틀렸지? 그런 식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바로 증기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증기기관으로 아무리 엔진을 멋지게 디자인을 해도 출력은 이 안에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주유소에 갔어. 기름을 꽉꽉꽉 넣어. 꽉꽉꽉 넣은 거를 엔진에다가 분사를 해가지고 폭발 반응을 시켜서 자동차가 웽 가. 그런 식의 내연기관은 어느 영역에 드는 거야? 여기에 든다고. 그러니까 출력이 어때? 출력이 100에서 1000배가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버리고 전부 다 내연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출력이 에너지 스케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나온 김에 뭐 이건 하나 써볼까? 입시 문제 뭐 억수 많이 나와. 옛날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써봤어. 양초 연소하면서 퀴즈. 다음의 완전 연소 반응식. 자, 탄소 N개에 수소 M개. 자, 완전 연소 반응식 쓰면 어떻게 돼요? 써보세요. 시작!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반응식이 완전 연소 반응식 써보세요. 시작! 자, 연소 반응식이니까 당연히 누구랑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랑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 자, 탄소가 산소랑 완전 연소하면 CO2. 수소가 탄소랑 완전 연소하면 H2O. 자, 그리고 양변에 뭐 맞춰야 되겠어요? 질량 보존 맞춰야 되겠죠? 계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건 좋아요. 않는 게 좋아요. 화학 반응식의 완성의 원리는 질량 보존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뜻이 뭐예요? 자, 화학자가 질량 보존이 뭐냐라고 물을 때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답해보세요. 여러분 질량 보존이 뭐예요? 뭐라고 답해야 돼요? 질량 보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질량 보존의 정의가 뭐예요? 뭐 질량이 보존되는 거? 틀린 말은 아닌데 화학자가 물을 때는 그렇게 답하면 안 돼요. 질량 보존의 뜻이 뭐예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게 질량 보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원자를 근대화학적으로 정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원자를 근대화학적으로 정의한 사람. 달턴이잖아요. 달턴이 정의한 원자의 뜻은 뭐예요? 달턴이 정의한 원자의 뜻. 보통 쪼개지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쪼개지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달턴이 얘기한 원자의 핵심은 원자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물론 쪼개지지 않는
질량 단위예요. 질량 단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질량 단위인데 안 쪼개진다고 말을 붙여버리면 안 쪼개지니까 그 질량 그대로 있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질량 보존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화학자가 질량 보존을 모를 때는 질량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보존. 알겠죠? 그럼 여기 탄소 몇 개 있어? N개. 그럼 여기다가 N. 수소 몇 개 있어? M. 그래서 2분의 M. 이런 행위를 여러분들은 개수를 맞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런 행위가 뭐를 만족시키는 과정이라고? 질량 보존. 알겠죠? 질량 보존이야. 자, 그러면 여기 산소 몇 개 있어? 2N개에 2분의 M개 있잖아. 그럼 여기 개수이니까 N 플러스 4분의 M. 알겠죠? 자, 난데없이 내가 이걸 왜 써보라 그랬겠어? 난데없이 이거 내가 왜 써보라 그랬겠어? 왜 쓰라 그랬겠어? 이 수식 언제 썼었지? 이거 옛날에 문제 풀어라고 했었잖아. 언제 이거 내가 쓰라 그랬지? 언제 여러분 써봤지 이거? 양초 연소 반응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심지에서 모세관 현상으로 이렇게 꿀꿀 올라가고 기화돼가지고 확 붙는 거 그게 썼잖아요. 그 양초 연소 반응할 때 이거 썼었는데 그때 썼던 걸 왜 지금 다시 쓰느냐? 얘가 석유야. 석유가 바로 탄소, 수소로만 보통 돼 있어. 그래서 석유에 불 붙는 반응이 그냥 이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아까 내연기관 하면서 엔진으로 석유 연료 들어가지고 부분다고 했지? 그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거라고. 알겠죠? 이때 이거 당연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당연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엄청난 발열이지? 이걸로 자동차가 부르릉 하고 가잖아. 그리고 마지막 요거 에너지가 어느 정도일까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아주 특징적이거든요. 핵 반응이 벌어질 때 에너지 스케일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 외우기 되게 좋아요. 12승. 12승이요? 뭐 그 정도는 나오는데 조금 크게 잡았고요. 10의 8승 킬로줄 퍼 몰이에요. 10의 8승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억. 그래서 1억 킬로줄 퍼 몰 정도 내외가 핵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영역별로 에너지가 비슷한 영역대가 있어야 에너지적으로 완전 분리돼요. 에너지적으로 완전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 시스템에 역학적 에너지만 고려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화학 반응과 핵 반응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지금 핵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알갱이의 운동 에너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스케일에 따라 완전 연구가 분리되어 있어서 어떤 연구를 할 땐 다른 연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학자라면 이걸 보는 순간 뭐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까요? 학자라면. 왜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만든 상품 중에 부가가치가 제일 높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상품 중에서 제일 비싼 거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학자라면 뭘 떠올릴 수밖에 없다? 학자라면. 딱 보는 순간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상품 중에서 제일 비싼 거. 보험이요. 여러분 그 군사용 무기 싸요 비싸요? 개 비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우리나라 미국이 수출하는 그거 F-18 이런 거 한 대 얼마 하게요? F-16 이런 거 한 대 얼마 하게요? 아니 그건 너무 잡았고요. 한 대에 2천억 정도예요. 한 대에 2천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행기 하나 2천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용 무기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비싸요. 인간이 보통 만들 수 있는 물건 중에서. 그러면 딱 보는 순간 폭탄 이게
편지로도 남아 있어요. 누구 편지? 핵 반응에 대한 인류 최초의 연구 누구? 핵 반응에 대한 인류 최초의 연구 누구? 매덤 큐리. 큐리 부인 기억나요? 그 퀴리 부인 딸도 학자죠. 그 퀴리 부인이 라듐을 폴로늄 이런 걸 발견을 해가지고 핵 반응을 연구를 한 다음 딸이랑 주고받은 편지에 이걸로 폭탄을 만들면 엄청날 텐데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19세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핵폭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핵폭탄은 19세기 때부터 아이디어가 생각이 됐던 거예요.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은 진짜 위험한 생명이에요. 오케이? 됐다. 그럼 가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